여러분들 혹시 그 쭈꾸미 낚시 하시다가 다 올라와서 혹은 랜딩 중에 쭈꾸미 떨어진 적 없으세요? 모르긴 몰라도 엄청 많으실 겁니다. 바로 어저께였어요. 제 눈을 번쩍 뜨이게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쭈꾸미 마리수의 비결 중 하나는, 만약에 그게 성공을 하게 된다면 정말 아마도 진짜 대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범자입니다. 이제 쭈꾸미 시즌이 곧 있으면 시작이죠. 저도 쭈꾸미 시즌이 매우 기다려집니다. 일단 9월 1일에 제일 처음 쭈꾸미의 손맛을 보기 위해서 쭈꾸미 예약을 해놓은 상태고요. 그 전에 그 작년에 매우 모랑이었던, 그리고 그 안에서 더욱더 고전했던 부분들을 돌이켜 보면서 올해는 꼭 좋은 영상을 많이 올려드려야겠다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일단 오늘은 그 첫 번째 영상으로 애기를 하나 가지고 나와 봤습니다. 요 녀석들인데요. 일단은 제가 하나 까서 보여드릴게요. 뿔란 아쭈루라는 이름의, 자, 요 녀석 보이세요? 드디어 제가 기다리던 제품이 나온 것 같아서 가지고 나와봤고요. 작년에 제 영상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왜 그 담배꽁초로 쭈꾸미 잡았던 영상이 있었죠. 그 영상을 찍었던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비싼 애기를 굳이 살 필요가 있을까? 쭈꾸미들은 담배꽁초도 먹이로 인식하고 달려들기 때문에 비싼 애기를 살 필요가 없다라는 메시지를 드리고 싶어서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쭈꾸미가 너무 안 나와줬고 개체수도 적고 활성도가 떨어질 때에는 이 녀석들이 애기에 잘 올라타지 않습니다. 그리고 올라타더라도 올라오다가 떨어지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저는 항상 등침 애기를 선호하는 편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출조점에서는 이 쌍등침 애기가 안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쭈꾸미 시즌 시작 전에 인터넷으로 주문을 좀 해놨습니다. 한 40-50개 정도 주문을 해놨는데, 아무래도 그 저가형 왕눈이 쌍등침 애기 같은 경우에는 수평이 잘 안 맞춰져 있기 때문에 이제 수조에 담궈서 수평을 맞춰야겠죠. 그 영상도 조만간 만들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바로 어저께였어요. 제 눈을 번쩍 뜨이게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예전 영상에서 한번 소개시켜 드렸던 적이 있죠. 제가 사는 그 동탄 지역에 다솔낚시라고 한번 그 소개를 해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가로옥 바늘 영상에서도 한번 소개를 드렸던 적이 있을 겁니다. 최근에 이제 그 빅베이트 8인치 웜과 관련해서 바늘 및 웜에 대한 의견을 좀 나누려고 이동탄 다솔낚시 사장님을 찾아뵈려고 갔었는데 거기에 이런 애기가 나와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수평 애기 중에서 쌍등침 애기입니다. 아마도 그 사장님이 이제 저랑 비슷한 생각을 하셨고 바로 실행에 옮기셔서 제품을 만드신 것 같아요. 정말 저는 신기했거든요. 왜냐하면 항상 좀 아쉬운 점이 있었던 게 왜 수평 애기는 나오는데 쌍등침 애기는 없을까? 뭐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웠단 말이죠. 일단은 애기를 좀 하나하나씩 그 색깔별로 좀 이렇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하나는 제가 좀 뜯어봤고요. 좀 전에 이런 식으로 레이저 애기 스타일로 나온 이런 애기도 있고, 그 다음에 요거는 또 고등어 이런 모양도 있고, 요게 조금 눈에 띄는 것 같아요. 약간 독일 국가를 연상시키는. 그 다음에 요건 고추장 레이저. 이렇게 해서 한 10종류의 색상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애기의 천이나 이런 부분도 굉장히 마음에 들었고, 싸구려 왕눈이 쌍등침 애기와는 조금 차이가 있는 부분이라면 이 등침이 사실 조금 쓰다 보면 잘 옆으로 돌아가거든요. 쓰기 전부터 돌아가는 것들이 있는데 요거는 좀 아주 짱짱하게 잘 붙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바늘의 날카로움을 한번 볼게요. 애기 바늘 테스트하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요 바늘 부분을 손으로 이렇게 잡고 이렇게 돌려보시면 들리시나요? 틱틱틱 하고 걸리는 느낌이 나죠. 이 굉장히 날카로운 바늘들은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돌려보면 쩍쩍 달라붙습니다. 그리고 제가 쌍등침 애기를 선호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그 쭈꾸미 낚시 하시다가
다 올라와서 혹은 랜딩 중에 쭈꾸미 떨어진 적 없으세요? 모르긴 몰라도 엄청 많으실 겁니다. 아니면 이제 다 올리고 나서 물속에서 꺼내는 순간 공중에서 프리다이빙을 하듯이 도망가는 쭈꾸미도 있었을 거고요. 이거는 조금 나중에 드릴 말씀이긴 합니다만 갑오징어 때는 더더욱 드릴 말씀이 많습니다. 쭈꾸미 갑오징어는 애기에 올라타서 얘를 먹이로 인식을 하고 자기 입 쪽으로 가져가서 갉아 먹다가 이 먹이가 아님을 느끼면 바로 슝 하고 날아가거나 아니면 다른 녀석들이 또 올라타거나 뭐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서 올라탔다가 다른 곳으로 또 날아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 타이밍을 잘 잡아서 이렇게 무게를 느끼거나 아니면 물의 저항감으로 쭈꾸미가 올라타 있다는 걸 느끼고 챔질을 해서 올리게 되면 잡는 것이고, 올라탔는지 안 탔는지 모르고 있다가 쭈꾸미가 평 하고 날아간 후에 이렇게 들어보게 되면 쭈꾸미가 안 올라탔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다고 너무 자주 들었다 놨다 하게 되면 올라탈 시간을 되려 뺏는 셈이 되겠죠. 자, 그러면 올라타 있다는 걸 느끼게 되면 챔질을 하고 이제 릴링을 시작하게 될 텐데요. 이 문제는 일정한 속도로 릴링을 해야지 이렇게 펌핑 동작이라고 하죠. 쭉 올려서 낚싯대를 내리면서 감는 동작, 혹은 릴링을 하다가 약간 삐끗해 갖고 밸런스를 잃게 되면 그 잠깐의 틈에 쭈꾸미가 도망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빛을 발휘하게 되는 게 저는 쌍등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쭈꾸미나 갑오징어는 기본적으로 몸통을 중점적으로 공략을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보여드릴 영상은 뭐 갑오징어 영상이긴 합니다만 몸통을 공격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지금 본 영상은 괴상한 루어님께서 수중 카메라로 찍은 영상인데요. 풀 영상을 보시려면 괴상한 루어님 채널을 한번 방문해서 한 번씩 보시는 것도 쭈꾸미나 갑오징어 낚시할 때 정말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뭐 모든 쭈꾸미나 갑오징어의 입질하는 모습을 지켜본 건 아닙니다만 여러 수중 영상을 보면 대부분이 애기의 몸통을 공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쭈꾸미보다는 갑오징어가 훨씬 더 그런 편이죠. 이때 쭈꾸미가 됐든 갑오징어가 됐든 올라탄 걸 느끼고 챔질을 해서 감아 올려야 되는데, 이 녀석들은 빨판이 있잖아요. 여기에 올라탄 애들 챔질을 해도 위쪽 몸통에 앉아있던 녀석들은 바늘의 후킹이 잘 안 됩니다. 빨판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상태로 이렇게 올라오다가 펌핑이나 삐끗하는 등의 이유로 꾸준히 물의 저항을 받고 올라와야 되는 녀석들이 그런 짧은 인터벌이 생기게 되면 도망을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이유에서 저는 쌍등치 애기를 선호했던 겁니다. 그리고 쌍거리 확률도 당연히 높을 거고요. 보통 예전에 이제 300~400원짜리 그 왕눈이 애기는 제가 물속에 이렇게 담그거나 아니면은 이제 그 채비를 바다에 떨어뜨리거나 그러면 보통 대가리가 이렇게 뜹니다. 그러니까 즉 수평이 안 맞춰져 있다는 얘기예요. 대가리가 뜬다는 얘기는 바늘 쪽이 무거워갖고 이제 아래쪽으로 가겠죠. 그런 상태에서 봉돌을 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늘 쪽이 무거우니까 바닥을 벅벅 긁으면서 잡았겠죠. 뭐 뻘밭이나 이런 데는 상관이 없지만 돌이 많은 지형이나 이런 곳에서는 밑걸림도 허다하고 바늘이 펴지는 일도 굉장히 많았었어요. 최근에 한 2~3년 전부터 수평애기가 거의 뭐 보편화되기 시작하면서 한편으로 굉장히 아쉬웠단 말이에요. 왜 쌍등침이 있는 수평 애기는 없는 걸까?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말이죠.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제가 직접 싸구려 왕눈이 이제 쌍등침 애기를 수평 애기로 만드는 영상을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요 녀석이 딱 출시가 돼 버렸어요. 자, 그러면은 애기에 대한 설명은 충분히 드렸고 바늘의 날카로움도 뭐 영상으로나마 소리로나마 대충 설명을 드렸으니까 수평 테스트를 한번 해봐야 되겠죠. 이거는 제가 동네에 친한 횟집이 있어서 직접
바닷물을 담아온 겁니다. 아무래도 민물과 바닷물은 다르기 때문에 실제 바닷물을 공수해 와서 테스트를 해드리면 그래도 좀 더 정확한 테스트가 되지 않을까 싶어 갖고 바닷물을 공수를 해왔거든요. 이 아까 보여드렸던 애기 중에서 무작위로 좀 뜯어 갖고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애기를 담궈서 그 침강되는 모양을 다른 각도로도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한번 보세요. 자, 지금 사실 물이 묻은 상태에서 다시 보셨나요? 그리고 그 애기도 한번 담가 보도록 할게요. 잘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레이저 스타일 애기. 잘 보이시나요? 카메라 각도가. 일단 떨어지는 건 정확하게 수평으로 떨어집니다. 고등어 요 모양은 사실 조금 이 바늘 쪽이 뒤로 들리면서 좀 떨어지는 경향이 있는데 뭐 이 정도는 전혀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수평애기가 물에 들어가 있을 때 봉돌이 일단 체결이 되고 그 옆에 이제 애기가 이렇게 설 거 아닙니까? 물에 들어가 있을 때 딱 서는 게 수평이냐, 수평으로 내려가는 게 수평이냐를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낚시하는 곳은 바다입니다. 조류가 있는 바다이기 때문에 바닥이 살짝 아래쪽으로 가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물론 액션면에 있어서는 두 종류의 애기가 다른 액션을 보이긴 하겠지만 어떤 액션이 쭈꾸미나 갑오징어에 더 어필이 될 것인가는 갑오징어와 쭈꾸미만 알겠죠. 액션법이나 조류의 세기에 따라서도 다를 거고요. 자, 이걸 다시 한번 해볼게요. 진짜 잘 만들었어. 진짜 잘 만들었어. 이게 진짜 나왔어야 돼요. 제가 이번 시즌 그 쭈꾸미 시즌이랑 갑오징어 시즌이 정말 많이 기대가 돼요. 기대가 되는 이유는 이건 말고도 이번 시즌에 테스트할 애기 및 봉돌이 몇 가지가 있거든요. 만약에 그게 성공을 하게 된다면 정말 아마도 진짜 대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그게 어떤 테스트인지를 말씀드리지 못하는 점은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다음 영상은 아마도 또다시 실내 촬영 영상이 될 듯한데요. 시판되고 있는 유명 메이커 애기들을 전부 사다가 바닷물, 뭐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조류의 느낌이 살짝 있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고여져 있는 물이 아니라 왜 횟집 수족관 가면 위에서 물이 내려오고 한 군데서는 빨리 때문에 어느 정도 조류 연출이 가능하거든요. 그런 조류 연출이 가능한 횟집 수족관에서, 이 물 얻어온 횟집 수족관에서 진행할 수 있으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영상에서 바늘끝이 살짝 천천히 가라앉는 애기가 수평 애기인지 아니면 이렇게 고여있는 물에서 수평을 잡고 있는 애기가 수평 애기인지 직접 보시고 판단을 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예전부터 제가 말씀드리지만 쭈꾸미 마리수의 비결 중 하나는 이 애기도 분명 중요하지만 떼어내는 데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느나 타임에 다른 사람들을 한두 마리 잡을 때 3마리를 잡아낼 수 있는 것도 바로 떼어내는 거에 있어요. 적당히 감고 애기를 내 앞으로 딱 맞게 오게 만들어서 썬바를 누른 후에 마무리를 해줘야 낚싯대가 하늘을 향하고 쭈꾸미를 떼어내는 과정에서 낚싯대가 쫓아가지 않아야 상대방 눈을 찌르지 않는다는 것도 예전 영상에서 말씀드렸잖아요. 면사 매듭을 이용하면 나한테 딱 맞게 떨어지는 위치를 금방 파악할 수 있어서 좋고, 본인뿐만 아니라 쭈꾸미 낚시를 많이 해보지 않은 그런 초보 조사님들께도 면사 매듭 하나 매주면 정말 큰 도움이 되니까 예전 영상 참고하셔갖고 그 풀리지 않는 면사 매듭 매는 법이랑 잘 나와 있거든요. 예전 영상에 잘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그 외에 이제 뭐 나머지 디테일한 부분들이나 뭐 쌍등치 매기의 성능은
쭈꾸미 낚시를 하면서 이제 영상을 계속 담을 예정이니까 앞으로도 계속 지켜봐 주시고요. 늘 말씀드리죠. 아주 작은 차이 하나가 여러분들의 조과를 바꿀 수 있다고요. 쭈꾸미 낚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그런 사소한 것 하나가 조과의 차이를 엄청나게 낼 수가 있거든요. 자, 지금까지 저는 오늘도 내일도 여러분들의 조과를 응원하는 원부자였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욱더 재밌는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진짜 좋은데. 이 진작 나왔어야 돼, 이게. 야, 떨어지는 건 진짜 아름답다, 아름다워. 요즘 핫한 수박.